여러분,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95쪽, 학습지 95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조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M, 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자, 뭐가 될까요? 또는이니까 n 플러스 n가지. 그래서 얘를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해주면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죠? m 곱하기 n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종류 연필 3자루, 서로 다른 종류의 볼펜 7자루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 1번 한 자루의 필기 도구를 뽑는 경우의 수. 이 경우에는 연필을 뽑거나 또는 볼펜을 뽑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7.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연필과 볼펜을 각각 한 자루씩 택하는 경우 그럼 연필 뽑을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볼펜 뽑을 수 있는 가지수 7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 3 곱하기 7, 21가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4의 약수가 됩니다. 4의 약수라고 하는 건 1, 2, 4가 되겠죠. 그죠? 1, 2, 4. 자, 그래서 첫 번째, 차가 1인 경우부터 우리 한번 순서상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요. 네, 1인 경우, 차가 1인 경우, 차이가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 2, 2, 3. 또 3,4, 4,5, 또 5,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6,5. 자, 5,6하고 6,5는 다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5,4. 그죠? 또 4,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4,3. 또 3,2. 2,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주면 둘, 넷, 여섯, 여덟,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얼마? 차이가 2인 경우. 자, 2인 경우도 나타내 봅시다. 차이가 2인 경우는 1,3, 2,4, 3,5, 4,6 됐나요? 네. 이제 5,7은 없으니까 이제 6, 거꾸로 4. 그 다음 5,3, 4,2, 3,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8가지. 자, 그 다음 마지막 4인 경우. 차이가 4인 경우는 1,5, 2,6, 또 거꾸로 6,2, 5,1 그래서 4가지. 자, 그래서 1 또는 2 또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10가지 또는 8가지 또는 4가지. 그래서 2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렇게 3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가서요, 여러분. 96쪽입니다. 22가지. 이해되시겠죠? 네. 뒷장으로 가서 4번 문제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m 곱하기 n의 개수 m 곱하기 n이 아니구나. 네, m,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m 플러스 n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3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m 플러스 n이 4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럼 3이 되는 거 순서상으로 나타내 봅시다. 뭐가 될까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네, 1, 2, 그죠? 또 2,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자, n 플러스 n이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그래서 몇 가지? 네, 세 가지. 그래서 n 플러스 n이 3이 되거나 또는 n 플러스 n이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이 되는 거 또는 4가 되는 거. 그래서 2 플러스 3 해서 얼마? 네, 5가지. 이렇게 5개 구할 수 있겠다. 됐어요? 네. 아, 순서상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개라고 써야지 맞겠네요. 네. 개. 됐죠? 괜찮나요? 네. 자, 이제 5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180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맞아요. 그죠? 소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2, 90. 또 2, 45. 그 다음 2는 다 끝났으니까 3, 얼마죠? 3, 15. 또 3, 5. 그래서 180이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지수 파트 2 플러스 1 곱하기 요 지수 파트 2 플러스 1 곱하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거죠. 1 플러스 1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네, 18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제 가로 2번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네. 자, 가로 2번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y의 전개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있는 경우에 얘를 먼저 거듭 제곱 풀어주세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항이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항은 이게 지금 a제곱, 2ab, b의 제곱이 다 다른 항이잖아요. 네, 이렇게 다른 항의 개수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 3개에 대하여 2개씩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거 3개, 그 각각에 대하여 2개씩 분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배할 수 있으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몇 가지? 네,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괜찮나요? 네. 지금 가로 2번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의 x 플러스 y 요거를 주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먼저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5번? 네,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도인의 가족이 어느 지역을 여행하려고 해요.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유적지와 휴양림을 모두 둘러보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같은 장소는 2번 지나지 않아요. 자, 1번 유적지를 먼저 관람하고 그럼 기차역에서 유적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휴양림으로 가야겠네요. 유적지에서 휴양림으로 가는 거 2가지. 또 그 각각에 대하여 휴양림에서 숙소로 가는 거 1가지. 그래서 기차역에서 유적지를 먼저 관람하고 휴양리 관람하고 그 다음에 숙소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가 된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가로 2번은 휴양림을 먼저 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자, 휴양림으로 기차역에서 휴양림 가는 거 1, 2, 3 몇 가지? 3가지. 그럼 휴양림에서 유적지 가는 거 2가지. 유적지에서 숙소 가는 거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어서 가니까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해법칙 들어간 거죠. 계산했더니 12가지. 그러면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가는 거는 유적지를 먼저 갔다가 휴양림 갔다가 숙소 갈 수도 있고 또는 기차역에서 휴양림 먼저 갔다가 유적지 들렸다 숙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니까요. 1번 또는 2번 계산해서 1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5쪽과 96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